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많은 주목을 받는 식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소울푸드 김치입니다. 언제부터 세계인들이 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저랑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보시겠어요? 여기 정재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재민 씨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인데요. 핵심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그는 한국 김치를 세계 무대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직접 해외 시장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느라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이 확 느껴지는 하루였죠. 제 얼굴에서도 그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났을 거예요. 왜냐면 바로 그날 미국 코스트코 본사의 바이어 매튜 콜먼과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매튜 씨와 화면을 통해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김치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매튜 씨가 갑자기 제게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죠. 재민 씨, 한국 김치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자주 먹을 만큼 좋아해요.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김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기 미국 현지인들에게 김치를 좀 더 가깝게 알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나올 줄은 사실 예상 못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자신감 있게 입을 열었죠. 제 안에 있던 열정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튜 씨.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거든요. 매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김치를 미국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김치전을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에 김치 핫도그, 김치버거 혹은 김치를 활용한 파스타처럼 미국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치를 미국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매튜 씨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정말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정말 괜찮은 발상이네요, 재민 씨. 우리 둘이 꽤 잘 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김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국 음식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막힘없이 술술 나올 정도로 그 순간만큼은 제 안의 아이디어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제 눈빛도 아마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입에서는 아이디어들이 빠르게 쏟아져 나왔고 그 열정은 고스란히 매튜 씨에게 전달되고 있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요, 토스트입니다. 이름하여 김치 치즈 토스트인데요. 여기 한국에서도 김치와 치즈 조합으로 김치볶음밥을 자주 만들어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짝 바꿔서 볶음밥 대신 토스트 형태로 가보는 거죠. 매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는 게 보여서 저는 더 힘이 났습니다.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토스트용 식빵 위에 치즈를 먼저 얹고 그 위에 잘게 썬 김치를 올린 다음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끝입니다. 미국 분들도 이런 스타일은 전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직접 만들어 먹어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그런 만큼 판매율도 꽤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떠올린 건 김치 돼지고기 볶음이에요. 한국에서는 흔히 제육볶음이라고 부르죠. 물론 미국에선 고기 소비가 점점 줄고 있고 채식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단백 식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김치, 제육볶음처럼 색다른 조합은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입지를 넓혀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튜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튜 씨는 이런 조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매튜 씨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반응하는 거예요. 재민 씨, 돼지고기 볶음이라니 그거 진짜 대박인데요. 재민 씨가 말씀해주신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요. 제가 평소에 집에서 아이들이랑 자주 해먹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김치를 곁들인다는 생각은 정말 못 해봤네요. 이건 업무랑 상관없이 저도 개인적으로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재민 씨.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가 곧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코스트코 내부에서 따로 회의해보고 결정이 나면 재민 씨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매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쉽다는 듯 인사를 남기고 회의를 마쳤어요.
저도 조금은 아쉬웠지만 김치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또 열정적으로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던 저는 익숙하면서도 깜짝 놀랄 이름 하나를 화면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튜 콜먼이었어요. 몇 달 전 화상회의로 김치 이야기를 나눴던 그 매튜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그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가슴도 괜히 쿵쾅거리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 매튜 씨의 첫 마디를 듣고 저는 말도 안 되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책상 앞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죠. 그가 전한 말은 이랬습니다. 재민 씨 축하드립니다. 북미 코스트코 전 지점에서 한국 김치를 정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걸까요? 제 마음은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매튜 씨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곧바로 코스트코에 김치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죠. 이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코스트코 매장에 김치가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김치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식탁에 올라가며 한국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아갔죠. 게다가 K푸드의 인기를 타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김치 물량도 급증했어요. 지난해 대미 김치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성과였죠. 그 소식을 들은 매튜 씨와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만 그만큼 우리 노력의 결실이기도 했죠. 그러던 중 매튜 씨는 다시 한번 저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 달 전 화상회의에서 처음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처럼 말이에요. 재민 씨 덕분에 우리 코스트코에서 대단한 실적을 거뒀어요. 본사로부터 인센티브도 두둑히 받았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재민 씨,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유럽으로 진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튜 씨의 극찬에 기뻐하는 마음도 잠시, 저는 침착하게 그 질문에 답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지난해 김치 수출량이 역대급으로 증가했던 걸 생각하면 이제 유럽으로 확장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죠. 그런데 매튜 씨는 그에 대해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김치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그 결과 유럽 시장 진출의 첫 번째 목표로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각종 음식으로 유명한 암스테르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다양한 음식 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김치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저는 이 도시의 먹거리를 잘 알고 있는 현지 사람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모레노라는 젊은 요리사였어요. 엘리자베스는 SNS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리를 자주 올리곤 했는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창의적인 요리법에 빠져들었죠. 사실 저는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던 중 우연히 그녀가 올린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때 그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소문 끝에 엘리자베스가 네덜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곧바로 암스테르담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유럽에 널리 알리겠다는 제 목표가 이제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꿈을 안고 엘리자베스가 일하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식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엘리자베스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식당을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식당 측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는 외부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며 저를 돌려보냈어요. 허탈감이 밀려왔고 잠시나마 낙담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엘리자베스를 찾기 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결심했죠. 그 결심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며칠 동안 방랑하며 엘리자베스를 찾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가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황한 나머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려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고 암스테르담의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순간 제 눈앞에 엘리자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걸 봤죠. 사실 저는 그동안 엘리자베스를 찾으려다 보니 온몸이 지쳐 있었어요. 수많은 피로가 쌓여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거였죠.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병원으로 옮겨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 후 제 상황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엘리자베스 씨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엘리자베스 씨가 SNS에 올린 김치 토스트 때문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갑자기 제안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랑 같이 김치 토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냉랭한 표정으로 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요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요리를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길이 없던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대로 꿈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때 웬 여자가 다가와서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눈물을 닦으며 생판 보지도 못한 그 여자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저러는 데는 사실 큰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마치 엘리자베스를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마치 엘리자베스가 왜 요리를 그만두었는지 잘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 여에게 엘리자베스와 어떤 관계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알고 보니 엘리자베스와 같은 요리 학교를 나온 동문이었어요. 레오나는 우연히 병원을 방문하다가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죠. 저는 허공을 쳐다보면서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레오나는 계속해서 엘리자베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는 그저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엘리자베스가 일을 하면서 손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손목을 무리하게 쓰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거라고 경고했대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하는데 티를 워낙 안 내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침내 퍼즐이 맞춰지듯이 엘리자베스가 왜 제 제안을 거절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속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턱대고 제안부터 했던 제 태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렇게 레오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재민 씨는 자신이 암스테르담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레오나에게 설명했습니다. 재민 씨의 이야기 중 김치 치즈 토스트에 관심을 보인 레오나는 함께 만들어 보자며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건을 하나 덧붙였는데요. 그건 바로 김치 치즈 토스트를 처음 맛보는 사람은 반드시 엘리자베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제일 먼저 김치 치즈 토스트를 주고 싶다고 말했죠. 재민 씨는 레오나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꿈과 동시에 엘리자베스의 꿈도 이루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재민 씨와 레오나는 밤새 최상의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탄생한 김치치즈 토스트를 각자 한 입씩 먹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레오나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며 바로 엘리자베스에게 토스트를 주러 가자고 재민 씨에게 재촉했습니다. 둘은 곧장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향해 토스트를 전해주러 갔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한 둘은 조심히 초인종을 누르고 긴장한 모습으로 기다렸죠. 그 순간 그녀가 집에서 나오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다시 들어가려 하자 레오나는 그녀를 막으며 자신들이 가져온 토스트만 맛봐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제발 이 토스트 한 번만 먹어봐줘. 그리고 나서 우리 내쫓든 말든 너 맘대로 해라 라고 레오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모르는 척 토스트를 받고 한 입을 먹었죠. 바로 그 순간 김치의 매콤함과 치즈의 고소함이 엘리자베스의 미각, 세포를 강타하더니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서 맛을 음미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러자 재민 씨는 자신 있게 김치와 치즈로 만든 토스트라고 그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또 한참을 고민하더니 재민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거예요? 도대체 김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라며 그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재민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꿈이니까요. 꿈이 우릴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 봐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자베스는 마치 무언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재민의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셋은 서로 김치치즈 토스트를 만들어 네덜란드 전역에 알리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 전역에서는 김치치즈 토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엘리자베스가 가진 SNS 영향력을 통해 전 세계에 김치라는 음식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김치 수출량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로써 재민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민은 계속해서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과연 재민의 앞으로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진호 씨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꿈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든 꿈꾸고 포기하지 않다 보면 그 꿈은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